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엔비디아 주식이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하면서요. 테슬라도 역시 함께 하락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말에 FSD 버전 11을 라이브 중계할 수도 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0년에 딱 한 번 있는 혁신 무엇일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잭슨홀 미팅마저 있으면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1.87%나 빠졌어요. 자,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으로 시작했던 나스닥인데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식시장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탁월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깜짝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애프터장에서 엔비디아가 500불을 넘어서면서 약 한 9%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상승세가 금일 프리마켓과 장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주당 519불까지도 올랐었어요. 자,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면서 0.47%만 오른 471불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나스닥과 미국 장은 엔비디아에 의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이렇게 상당 부분 반납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나스닥이 13,800포인트에 다다르면서 일단 기술적 저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면서 좀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심리가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우리 시간 오늘 저녁 11시경, 그러니까 미국 시간 내일 오전이 되겠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연준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익을 취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의 팔자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요, 충분히 인상적이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네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배가 증가하는 탁월한 실적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입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어요. 현금이 남아돈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33조 원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충분히 엔비디아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에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유가마저 소폭 빠지면서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대부분 빠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0.12% 상승하는 선에 그쳤어요. 어제 애프터마켓이나 오늘 프리마켓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세가 5%에서 9%대까지도 올라갔는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다른 주식은 당연히 더 안 좋았겠죠. 다른 주식들, 빅테크들 역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좀 허무한 하루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라는 것이죠. 딱 장대 음봉이 시작했던 그 저항 라인이 바로 이 오렌지색 선, 바로 51선이었습니다. 51선이 13,800포인트에 놓여 있었거든요. 여기 저항에 닿자마자 쭉 밀렸던 나스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러셀 2000보다도 하락세가 심했기 때문에 대형주의 하락세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제시한 AI 주식의 성장세냐, 아니면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싸움을 벌이면서요, 어느 정도 횡보 장세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장을 보면 역시나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게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AI 주식발 주가 성장세가 나스닥의 반등세가 다음 주에 이어지면서 이 51선을 뚫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달을 넘게 이어온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스닥에선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조정과 횡보를 거쳐야지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얻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달, 4월달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춤에는 좀 더 여유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힘들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남은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1년에 한 번씩 연준 위원들은 이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이에 따른 결과를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 연설이 오늘 우리 시간 오후 11시경에 있을 예정에 있어요. 잭슨홀 미팅을 앞둔 가운데 금일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요. 금리 인상 확률이 스멀스멀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FOMC 회의인 9월 20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88.5%였어요. 반대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11.5%였는데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19.5%로 좀 뛰어 올랐습니다. 좀 더 매파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5%로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9월 20일까지는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라든지 고용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리고 오늘 확률에서 어제와 다른 점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5월달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6월달로 지금 밀린 모습입니다. 아무튼 내년 한 2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직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도 이 역시 물가와 고용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좀 허무한 움직임이었어요. 거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8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장대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탁월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2분기 매출액은 대부분 이 AI 실적 데이터 센터에서 상승, 그러니까 증가분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는 전체 매출액이 7.2 빌리언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13.5 빌리언으로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어요. 이는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1분기 4.3 빌리언에서 10.3 빌리언까지 껑충 뛰어오르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넷 프로핏이 6.2 빌리언이나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6.2 빌리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1분기 순이익이 2 빌리언이었습니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게 2 빌리언이었는데 이것보다 3배나 높은 6.2 빌리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데이터 센터에 즉 AI 실적의 이익률이 마진율이 좋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넷 프로핏, 그러니까 순이익이 3.1 빌리언이었는데요. 자, 테슬라보다 2배나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보다 순이익이 2배 높다라는 건 기업의 가치도 2배 이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행보가 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개 분기 만에 순이익이 3배로 증가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의 내면에는 역시 녹색으로 보이는,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데이터 센터, 즉 AI 매출액이, AI 실적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른 부분은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게이밍은 좀 줄어든 모습이죠. 다만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껑충 뛰어오른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AI 산업 성장에 따른 매출액 그리고 이익의 성장은 지속이 됩니다. 3분기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3.6 빌리언이나 비트하는 16 빌리언으로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매입, 우리도 약 한 33조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왜 이렇게 잘 안 오르고 엔비디아만 이렇게 잘 오르는 것이냐, 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기준 테슬라의 2배 순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I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역시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건데요. 엔비디아는 그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돼서, AI 붐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지금 실적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엔비디아의 내년 예상 EPS는 약 12에서 15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12불 정도로만 잡아도 엔비디아의 내년 포워드 PR은 39.2배예요. 자, 테슬라의 2024년 내년 포워드 EPS는 4.81불 정도로 기관들이 보고 있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 200 지금 30불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자, 230불을 4.81불로 나누어 주면요, 테슬라의 내년 포워드 PER이 47.8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이 테슬라보다 지금 낮아요. 더 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엔비디아의 이익 증가율이, 기관들이 보고 있는 이익 증가세가 엔비디아가 내년까지는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테슬라보다 오히려 싼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더 잘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테슬라가 내년부터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자, FSD 자율주행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포텐셜이 내년에 터진다. 그러면 이 4.81불이라는 EPS가 아니라 5불도 넘어서는 더 높은 EPS도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도주의 자리를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가 또 차지할 수도 있겠죠. 기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역시 내년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보다도 더 좋은 상승세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엔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언제 엔비디아가 터질지 테슬라가 터질지 그 누구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10년에 한 번씩 있는 혁신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애플은 2007년 정도에 아이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애플을 샀다면,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애플을 샀다면 지금 100배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또한 테슬라는 2012년에 모델 S 전기차를 선보였어요. 그때 테슬라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했더라면, 그러니까 전기차 혁명에 일찍 동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 100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 지금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에 동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10년에 한 번씩 있는 이 AI 혁신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AI 혁신에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를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애플도 테슬라처럼 1년에 70% 이상 빠지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MDD 값이 20에서 30% 하락한 것은 1도 아니고요. 많게는 50, 60, 75%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주식들이 바로 이런 혁명적인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리얼 월드 AI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자율주행을 성공을 시킨다면 그 FSD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모빌리티 장비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AI 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거 이 주가 차트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뇌피셜에 따르면요, 테슬라 주가 지금 240불에서 200불대 사이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호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 구간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과 내후년 정도에 테슬라의 FSD라든지 로보택시가 나오면서 충분히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혁명을 이끌 만한 게 테슬라 주식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러한 사진을 공개했죠. 사이버 트럭 안에서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론이 좀 충격적인 또 하나의 트윗을 올렸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 전에 FSD 베타 버전 12를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바로 내일 짬을 내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사이버 트럭을 타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을 타고 FSD 12를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사이버 트럭을 타고 FSD 라이브 스트림 버전 12를 성공을 시킬 수 있다면 이 자율주행 솔루션,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신규 차량에도 보급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까지는 모델 3라든지 모델 Y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많이 해왔던 베타 테스터들이 많고요. 일론 머스크였는데 신규 차종인 사이버 트럭으로
FSD 베타 라이브 스트리밍을 성공을 시킨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이버 트럭이 될지 다른 차량이 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직접 FSD 버전 12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재밌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게 크게 화제가 된다라고 하면 최근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한 11월 달 초쯤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뭐 잘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나왔던 소요 메리님의 트윗에 따르면요, 현재 테슬라 오너들, 미국의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자, 이러한 이벤트성 메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인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만 크레딧이 필요하다라는 듯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초대권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초대권을 받기 위해서는 뭐 리퍼럴 코드 3만 크레딧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지인에게 테슬라를 소개시켜주고 실제 차량 구매로 이어졌을 때 추천자 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통해서 이러한 크레딧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3만 크레딧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초대장이 날라왔다라는 거는 연내에는 꼭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한다라고 공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에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연내에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정말 코앞으로 이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간 뭐 11월 초쯤이 예상이 되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와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초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사가 곧 열릴 것 같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내부 사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죠?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빨간색 선이 보이는데요. 차량 이름에 사이버가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내부 운행할 때도 약간 사이버 세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멋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 엔비디아 주가도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인 하루였지만 아직까지 올해는 엔비디아의 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충분히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엔비디아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테슬라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아무튼 올해가 엔비디아의 해라고 하면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